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체 5가지를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글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 좀 잘못하면은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과의 협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서술하고 그 경험을 지원 분야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 상대방과 협업. 자, 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상대편과 관계 속에서의 협업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협업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논점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죠. 파악 속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수용하는 자세예요. 아닌가요? 그러면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논점 파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협업을 이루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협업에서 사실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논점 파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협업에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경청 태도라는 거, 경청의 태도 속에서 논점 파악을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아주 임팩트하게 이야기하고 따라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수용. 그래서 경청이에요. 수용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좋은 협업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500자에서 700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글자 수다.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비전과 미션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자, 비전은 뭐냐면 미래형 공영 도매시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구현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책임감 있는 행동일 거예요. 그리고 미래형 공영 도매시장의 구현에 있어서 본인이 맡은 부분을 더더욱더 책임 있게 하고 여기에 이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게 된다면, 자,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형 공영 도매시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하게 된다면, 자, 비전은 달성되는 것 아닐까요? 그럼 미래형 공영 도매시장은 뭘까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뭐 생산자, 정보서부터 해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지금 나옵니다. 또한 빅데이터라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공영 도매시장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유통의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는 유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너무 많이 거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추값도 2만 원입니다. 자, 배추값이 2만 원이 된 거는 유통의 효율성의 문제점도 분명히 몇 퍼센트는 차지할 겁니다. 배추를 전체적으로 그냥 기후변화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 생산자들의 잘못 판단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추가 2만 원이 된 것은 사실 하나로 몰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배추가 2만 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을 배추, 김장 배추 나오기 이전에 배추 수요 능력이 부족했다. 생산자들이
착각을 했다 등등 여러 가지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배추가 잘 자라지 못했다, 경장이 좋지 못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통도 지금 효율화를 위해서 유통 과정을 최소화한다. 생산자와 그다음에 구매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구매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우리 서울식품공사가 농수산식품공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면 어떨까 저는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유통의 효율화는 분명히 만들어지죠. 이에 따라서 가격은 상당히 다운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안전 먹거리 확보입니다. 자, 유통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와 그리고 생산자의 지금 이제 농촌도 스마트팜으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생산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뭐 진짜 그러니까 건강한 식품으로서 키우는 데 있어서 생산자가 그 역할을 다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식품의 안전 먹거리로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그 인증 마크를 뭐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뭐 제공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관리 감독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식문화 창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식문화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사과라는 과일이 그 생산 지역이 거의 대구예요. 대구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이었죠. 그런데 이게 대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원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식품 재배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농수산식품공사가 뭐 열대성의 식품들을 뭐 제공을 해줘서 뭐 고부가치 창출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농촌인들은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배를 유도하고 그 재배가 고부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건 뭐 구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수서를 뽑아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면 될 것인데 바로바로 저는 첨삭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생각하고요. 이게 생각할 거리인가요, 사실? 자, 세 번째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영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생산자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구매자들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도매시장을 구현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의 기술을 접목하면은 충분히 이루고도 남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제는 더 첨단화될 겁니다. 지금 재배가 스마트팜으로 아주 첨단화되듯이 도매시장도 분명히 첨단화될 것입니다. 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식품 뭐 여러 가지의 생산품에 대한 정보가 그냥 바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 될 것이고 그 업데이트 속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생산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생산자들이요. 그런 정보까지 우리 구매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분명히 구축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생산 과정을 거쳤는지 이거는 진짜 안전하고 아주 건강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구매자들은요 정말 안심하고 누구 때문에 농수산식품공사로 인해서 안심하게 구매하여 정말 맛있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섭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뭐 스마트팜,
지금 워낙 빠르게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늦으면요, 이거 대응하기 힘듭니다, 사실은요. 네 번째입니다. 농수산물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상생을 위하여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술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생산자와 유통자와 소비자, 지금 현재는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의 건강한 재배를 하려고 하는 생산자가 유통자의 정직성을 기반으로, 그러면 이건 당연히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그냥 안전하게 서로 간의 믿음이라는 게 결성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생산자가 어떻게 생산을 했으며 유통 과정 중에서 어떻게 유통이 됐으며 그래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제공이 보다 나은 부분이 될 수 있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바로 직거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유통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바로 직거래, 유통자가 또 일반 가게로 가서 유통 과정을 최소화하자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에 상생의 모습을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공사의 지원 분야에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고 공사의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점을 보완했던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의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점을 보완했다. 여러분들 언제서부터 진짜 한 명 정도라도 있을까요? 지원자 중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대학교 2학년 때서부터 농수산식품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나의 단점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면접관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다? 나의 강점이 뭔지, 강점. 저는 이 강점이라는 것이 장점 첫 번째, 두 번째 게 강점이 된다. 그럼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무엇인지, 이 단점을 내가 인지하고 아니면 인식되어 이 단점을 평소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과정 중에서 앞으로 농수산식품공사에 입사되어 이러한 노력이 작게나마 기여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강점을 정확하게, 단점을 정직하게. 그래서 단점이라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는 단점이야. 이거 단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그거는 부정적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학까지 나오신 아주 지식인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나는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개선이 작게나마 농수산식품공사에 이렇게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상당히 제너럴해요, 질문 자체가. 그리고 좀 너무 비꼬아서 질문을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의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점을 보완했다. 어느 미친놈이 솔직히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미친놈이라는 거는 제가 실수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누가 공사의 지원 직무 수행에 약점을 보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보지 마시고 공사 지원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런 약점이 이렇게 나의 개선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전환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영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 지원 직무의 관점에서 서술하십시오. 지원 직무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나는 농수산식품공사에 정말 목을 메었다 이런 분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적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큰 면접에서의 문제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잘 재해석해서 잘 서술해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코멘트, 일부 코멘트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코멘트만 받으셔도 이거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자소 첨삭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